요즘 불안한 거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 자체가 사람을 불안하게 설계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켜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 세계의 위기 뉴스, 성공한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에 노출됩니다. 불안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시대가 된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만 유독 불안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30%가 불안 증상을 경험하고 있고, 이 수치는 팬데믹 이후 4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만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시대가 유독 더 불안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불안을 계속 주입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발전 소식을 들으면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뉴스를 보면 금리, 환율, 전쟁 소식이 쏟아지고 내 미래는 안전할까 하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멋진 여행을 다녀왔고,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다는 소식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만성적 각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원래 위기 상황에서만 경계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현대인의 뇌는 하루 종일 경계 모드입니다. 뉴스 알림, 메신저 알림, 이메일 알림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우리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사소한 자극에도 불안 반응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불안합니다. 이건 개인의 정신력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집단적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 영상을 보고 공감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면 잠깐 괜찮아집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이건 분명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위로는 되는데 불안을 다루는 힘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는 이것을 감정 회피라고 불렀습니다.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 즉시 위로를 찾으면 그 감정을 직면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마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감정을 다루는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해집니다. 어제 위로받았는데 오늘 또 불안합니다. 위로 영상을 10개 봤는데 1시간 뒤면 또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위로 중독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챗GPT 같은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로 중독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챗GPT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써야 합니다. GPT에게 판단을 요구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강요받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감정 배출 통로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을 논리 말고 감정 위주로 그냥 받아줘. 그러면 GPT는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명명 효과 때문입니다. UCLA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편도체 활성이 감소하고 전두엽 활성이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뇌는 진정됩니다. 그러니까 GPT에게 감정을 토해내는 행위 자체가 치료적 효과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불안을 밖으로 꺼내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감정을 배출했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배출만 계속하면 그것도 의존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불안 위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자기만의 축을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 명상 앱이 있지만 사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 하나에 매일 에너지를 고정하세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불안의 본질을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불안이란 기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뇌의 신호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만 커집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말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단 하나만 정하세요. 오늘 내가 통제 가능한 것 하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30분 글쓰기, 오늘 20분 산책, 오늘 책 10페이지 읽기, 오늘 몸 스트레칭 15분.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일입니다. 한 번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매일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자기 효능감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엘버트 반두라 교수가 평생 연구한 개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큰 성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이것만 하겠다고 정하고 저녁에 나 오늘 그거 했어 하는 경험이 쌓이면 뇌는 조금씩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내 축을 지킬 수 있어. 이게 진짜 불안을 다루는 힘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 위에 나를 세우는 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안한 건 정상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GPT든 친구든 누군가에게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배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매일 통제 가능한 것 하나에 에너지를 고정하세요. 그게 당신의 축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축만 있으면 당신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힘을 가진다. 그리고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불안은 자극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선택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불안한 시대, 하지만 우리는 함께 견딥니다. 감사합니다.